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어떤 말은 이제 돌려서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75을 넘긴 나이에 아직도 혼자서 아무 곳이나 여행을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그 생각을 조용히 말리고 싶다. 젊을 때의 여행과 노년의 여행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소모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한다. 교수님, 나이가 들어도 혼자 여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침묵한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부 사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노년을 지켜보았다. 활기차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꺾이는 모습도 보았고 큰 병 없이도 급격히 늙어버리는 이들도 보았다. 그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바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장소에 너무 늦은 나이에 아무 말 상대 없이 다녀왔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더 먼저 약해지는 것은 마음과 에너지다. 젊을 때는 낯선 장소에 가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걷고 보고 먹고 웃느라 생각할 틈이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소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조용한 곳은 조용한 대로, 오래된 곳은 오래된 대로 그곳에 쌓인 기억과 기운이 천천히 사람을 감싼다. 그때 혼자라면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자기 안으로 끌어안게 된다. 나는 이것을 미신이나 종교의 말로 설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한 한 노학자의 경험으로 말하고 싶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소모되는 힘이 있다. 나는 그것을 살아갈 여력이라고 부른다. 이 여력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리다. 하루 이틀 쉬었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아직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이 정도쯤이야. 예전에도 혼자 다녔어. 그러나 예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몸 같은 마음이 아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은 즐거움만큼이나 침묵의 시간이 길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묻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만나게 된다. 나는 충분히 살았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젊을 때는 철학이 되지만 노년에는 무게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75이 넘은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 세상에는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남은 에너지를 조용히 가져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유 없는 허탈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될 힘을 너무 빨리 써버렸다는 신호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 혼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섬세해져야 한다. 그것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뀌는 일이고 공간과 관계 맺는 태도가 달라지는 일이다. 젊을 때의 혼자 여행은 선택이다. 혼자 있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떠난다. 그러나 노년의 혼자 여행은 때로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기다려주는 이가 없어서, 말 상대가 줄어들어서 혼자가 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혼자라는 단어 안에 전혀 다른 무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고요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에 더 민감해진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조용한 곳에 가면 마음이 쉬지만 나이가 들면 조용한 곳에서 마음이 더 많이 움직인다. 기억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지나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소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기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어떤 곳은 노년의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떤 곳은 이유 없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곳은 죽음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장소다. 묘지, 위령비, 전쟁 기념지, 오래된 추모 공간 같은 곳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곳을 찾아가며 삶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이곳들은 노년의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소가 된다. 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끝이 가까운 것은 아닌가에 가깝다. 혼자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마무리를 연습하게 된다. 실제로 나는 퇴직 후 혼자 이런 장소를 자주 찾던 동료 한 명을 알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차분해졌고 다음에는 말수가 줄었으며 결국 아무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다.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혼자서 너무 많은 죽음의 기운을 오래 마주한 결과였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이 거의 없는 외딴 자연이다. 깊은 산, 작은 섬, 오래된 시골 마을처럼 아름답지만 적막한 공간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곳을 두고 치유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치유란 혼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노년의 치유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은 말이 없고 대답도 없다. 젊을 때는 그 침묵이 휴식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침묵이 외로움으로 변한다. 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한 노인이 혼자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후 급격히 기운을 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조용해서 좋았다고 말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곳은 개인적인 상처가 남아있는 장소다. 옛집, 헤어진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도시, 실패와 후회가 쌓인 공간들이다. 젊을 때는 다시 찾아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에는 그 장소가 과거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가 현재를 끌어당긴다. 혼자라면 더 그렇다. 누군가 옆에서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장소는 죄가 없다. 문제는 그 장소를 감당할 힘이 지금의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이동이 아니라 교류가 되어야 한다. 장소와의 교류, 그리고 사람과의 교류 말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여행은 노년의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에너지의 지출이 된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다만 오래 산 사람이 너무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생활의 지혜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지만 남은 시간과 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어디를 갈 것인가 보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노년의 여행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약해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절반만 맞다고 생각한다. 몸은 분명히 약해진다. 계단이 숨차고 밤잠이 짧아지고 회복이 더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다칠 때
그것을 붙잡아 줄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하루의 공기처럼 늘 곁에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반만 사실이다. 혼자 있는데 익숙해질 뿐 혼자여서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견디고 있는 감정을 보아왔다. 자식에게 방해가 될까봐 말하지 않는 서운함, 사회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의 안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말수가 줄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든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여행을 떠난다. 그것은 자유를 찾기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몸부림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혼자 가는 여행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빈 곳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앞서 말한 장소들, 죽음의 흔적이 남은 곳이나 사람이 거의 없는 자연, 개인의 상처가 묻힌 공간에 혼자 서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현재에 머물기 어렵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뒤로 흐르고 기억은 선택되지 않은 채 쏟아져 나온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던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기운을 조금씩 가져간다. 나는 가끔 노년의 우울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저녁, 돌아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방, 사진만 남은 추억 속에서 조용히 자란다. 그리고 혼자 떠난 여행은 그런 감정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만든다. 특히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온 세대에게 노년의 고독은 더 무겁다. 평생 참고 살았고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몸으로 나타난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세상이 멀어 보인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았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본인은 안다. 외로움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노년에 혼자 여행을 단순한 취미나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만약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보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동이 아니라 관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지켜줄 책임이 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외로움을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혜가 되는 나이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한다. 지금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은 정말 여행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리고 싶은 마음인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노년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조언이라는 말을 조심해서 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들어왔고 더 많은 지시나 교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에 가깝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태도다.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버텨야 한다는 생각, 아직도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습관 말이다. 나는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혼자 여행을 계획할 때 아직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는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
괜찮다는 말은 때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해져야 한다. 몸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마음의 피로를 더 일찍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의 감각이다. 그래서 나는 노년의 분들에게 몇 가지 생활의 방향을 조용히 권하고 싶다. 먼저 이동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아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 혼자 떠나더라도 완전히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락할 사람이 있고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혼자는 고독이 아니라 여유가 된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다. 이 나이에 이것쯤은 혼자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또한 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노인들이 무심코 나는 괜찮아, 혼자 있는 게 편해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 말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습관처럼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된다. 말은 관계를 여는 문이다. 문을 계속 닫아두고 나서 외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끔은 솔직하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된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만약 여행 중에 누군가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거나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굳이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 노년의 품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데서 나온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큰 힘이다. 세상은 변했고 모든 싸움에 응답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평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일정한 식사 시간, 일정한 수면, 그리고 일정한 사람들과의 교류, 여행도 이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잠을 설칠 만큼 먼 곳,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노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완성된다. 하루를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덜 잃어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운을, 관계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그것만 지켜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조용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오늘 여행에 대해 말했지만 사실은 삶의 끝자락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곳을 가기보다 더 적은 곳을 깊이 살아가게 된다. 젊을 때는 세상이 넓어 보였지만 노년에는 하루의 길이가 더 중요해진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밤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드는 것, 이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가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돌아올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싶다. 여행이든 삶이든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감각은 사람을 살게 한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든 아니면은 익숙한 골목과 방 한 칸이 기다리고 있든 그 돌아올 곳이 있어야 사람은 길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노년의 혼자는 젊은 날의 혼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젊을 때 혼자는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지만
나이가 든 후에 혼자는 자칫하면 자신을 닫아버리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아직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서 사실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한다. 홀로 태어났고 홀로 떠난다 해도 그 사이의 시간만큼은 함께해도 괜찮다. 나는 오래 살면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더 오래 본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사람의 얼굴에 쌓인 시간을 읽는다. 노년의 삶은 그런 것이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깊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만 남기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기운이고 자존심이 아니라 관계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하루를 나누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만약 이 말을 듣는 당신이 요즘 부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 먼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길 바란다. 먼 곳으로 가기 전에 가까운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노년의 지혜다. 여행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더 살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소중히 여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내일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계속될 이유를 가진다. 부디 남은 날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이 오래 살아본 사람이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이다.